자, 3강 들어갑니다. 자, 언제나 출제되는 거. 물납. 나누어서 내는 거를 뭐라 그런다? 분할납부. 줄여서 분납. 요건이 충족되면 재산세는 둘 다 가능하죠? 자, 물납 요건은 얼마 초과다? 1000초과. 요건의 초과 500초과하면 틀려요. 1억 초과하면 틀린다. 1000초과. 그리고 물납은 재산세만을 갖고 1000만 원 초과를 따집니다. 밥풀떼기 두 녀석은 뭐다? 병기세액과 부가세액은 제외. 재산세만을 지칭하되 도시지역부는 포함해서 1000초과예요. 병기세가 뭐예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부가세가 뭐예요? 지방교육세 제외하고 1000초과 도시지역분 포함. 그리고 물납은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죠. 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은 허가를 아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청을 해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럼 여기에서 대상은 뭐만 된다? 부동산인데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만 됩니다. 관할 구역과 관계없이. 그러면 틀리죠? 그래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 그럼 항상 숫자는 10일과 5일입니다. 신청은 누가 하는 거다? 납세의무자가. 그래서 10일 전까지 신청하고 허가는 과세권자가 하는 거죠. 5일 뒤바뀌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10일 이내에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5일 이내에 등기 신청하고. 누가 서류를 제출한다? 납세 의무자와 관련된 숫자는 다 10일이에요. 과세권자와 관련된 숫자는 다 5일이라고요. 그리고 불허가 통지를 받으면 변경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10일. 그래서 변경 허가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자, 그다음 허가가 떨어지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평가입니다. 이에 항상 6월 1일 현재 뭘로 평가한다? 시가. 6월 1일을 5글자로 뭐라 그런다? 과세 기준일 현재. 12월 말하면 안 되죠? 6월 1일 과세 기준일. 허가일하면 안 돼요. 시가는 뭐를 얘기한다? 공시가격 등을 얘기합니다. 시세가 아니라 객관적인 가격을 얘기한다고요. 건축물은 시가표준액, 토지주택은 시가표준액 공시가격. 그럼 공시가격 등으로 평가하니까 20, 30% 손해나죠? 손해나니까 뭐다? 종부세는 물납할 수 없어요. 국세는 20, 30% 손해나니까 폐지됐다고요. 물납하는 자가 없다. 그래서 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시가. 시세가 아니에요. 객관적인 가격. 그리고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동산 평가 방법이 따로 있다. 그러면 국세청 고시가액을 시가로 보고, 그럼 수용 또는 공경매 당하면 보상가격, 공경매 가격도 뭘로 본다? 인정되는 것도 시가로 본다. 어렵게 나왔을 때 단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두 개가 있어. 그래서 6월 1일 기준이죠. 6월 1일 기준이다. 그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두 개 있을 때는 큰 거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항상 과세 기준일이죠. 6월 1일에 가까운 가액을 시가로 본다. 높은 가액, 큰 금액 하면 안 돼요. 과세 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겠다.
자, 그 다음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은 허가를 아니할 수 있죠. 그러나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역시 납세무자가 하는 거니까 며칠이 들어가야 된다. 며칠이 들어가야 돼. 10일. 그래서 1번 시장군수 구청장은 물납수증을 공동선의 관리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 변경 신청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물납을 허가받은 부동산을 물납할 때에는 납기 내에 납부한 걸로 본다. 우리가 물납을 하다 보면 소유권에 관한 서류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죠. 그럼 납기가 지났더라도 이거는 세금 낼 의사가 있으므로 뭐다? 본다. 자, 그 다음 분할납부. 자, 분할납부는 요건이 얼마 초과다? 250초과. 그리고 이거는 신청만 하면 됩니다. 현찰이니까 언제까지? 납부 기한까지 내에. 그러나 물납은 10일 전까지 신청하는 거예요. 이거는 납부 기한 내까지 허가받을 일이 없네요. 자, 그래서 분할납부는 250초가 납기 경과 후 6개월이 아니라 2개월입니다. 2개월. 그리고 납부 기한 냅니다. 그러나 물납은 11일 전까지 신청해야 돼요. 자, 넘어갑니다. 650. 분할납부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이하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250을 초과하는 금액. 그리고 500만 원 초과는 뭐다? 50% 이하. 그래서 뒤에 오는 법 내용을 잘 정리해야 돼요. 500만 원까지는 250 초과. 500만 원 초과할 때는 절반. 그럼 사례 한번 볼까요? 납부할 세액이 600이다. 분납할 수 있는 세액, 납부할 세액이 300이다. 그럼 분납할 수 있는 금액 600만 원은 500만 원을 초과하죠? 그럼 절반을 빼면 답이다. 그래서 2개월 이내에 300만 원 이내에 최대. 그럼 나머지 300만 원은 납기 내에 내고 300만 원은 500만 원 이하에 들어가니까 250을 빼면 50만 원을 2개월 이내에 분납합니다. 그럼 250은 납기 내에 내고, 그럼 결론 500만 원까지는 250을 빼면 50만 원, 500만 원을 넘어갈 때는 절반을 빼면 최대 300만 원을 분납할 수 있다. 자, 비교. 신청 허가. 물납은 신청 허가. 신청은 언제까지? 10일 전. 요건은 얼마 초과? 1000초과. 분할납부는 현찰이니까 신청을 요하지 않고 언제까지 신청하면 된다? 납부기한 내에 250초과. 이게 재산세잖아요. 그럼 종부세는 어떻게 될까요? 종부세는 물납할 수 없죠? 종부세는 다 똑같은데 개월수만 달라. 종부세는 몇 개월? 6개월. 재산세는 2개월. 물납은 안 돼요. 분할납부는 할 수 있다. 개월수만 다르다. 자, 그 다음 재산세 비과세로 들어갑니다. 자, 비과세. 1번 국가 등의 소유는 과세권자 소유이므로 비과세를 합니다. 1번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외국 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는 상호주의에 따라 부과하지 않는다. 과세권자니까.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과한다. 1번 박스 기억. 대한민국 정부기관에 대해서 재산내, 과세내. 그럼 우리도 외국 정부 거를 상호주의에 따라 부과한다. 그 다음 니은 우리 배웠잖아. 그죠? 국가 등 앤드 연부 앤드 무상 국가 소유지만 매수 계약자가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 이럴 때는
매수계약자에게 부과한다. 그래서 시험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2번입니다. 이거는 개인 소유야. 개인 소유 재산을 누가 사용해? 국가 등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1년 이상 공공용은 무료로 사용해. 개인 재산을 무료로 사용하니까 개인은 비과세. 이득이 없으니까. 근데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국가 등이 개인 재산을 유료. 그럼 개인은 돈 받죠? 돈 받으니까 부과한다. 그래서 유무상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네요. 유료는 부과한다. 그럼 1년 이상 공공용은 무료가 되겠죠? 비과세하고. 자, 나머지는 읽어봅니다. 용도 구분. 여기에서 용도는 수익 용도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공익 용도다. 고로 수익이 없다. 그럼 1번. 자, 수익이 없을 때 공익 용도죠? 용도 구분이 다음에 따른 재산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 않는다. 과세한다는 거요. 나머지는 다 필요 없고 1번 사치. 자, 1번.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중 도화, 재구, 유지, 묘지는 공익용도로 사용하니까 비과세한다. 자, 도로는 사인도로죠. 누구나가 자유로운 통행. 일반인이 자유로운 통행이니까 공익목적 주의하자. 과로. 다만 대지 안에 공지는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제외. 과세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과로.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차장 이런 거는 공익용도로 사용하는데 수익이 생기니까 제외.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휴게시설, 안내소 이런 거 다 수익이 있잖아요. 하천, 제방도 비과세해야 돼. 주의하자. 다만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제외. 과세합니다. 국어 비과세, 유지 비과세. 이건 묘지. 개인 묘지는 비과세한다. 그러나 법인 묘지는 재산세에서는 별도 합산 과세합니다. 그리고 도로도 자유로운 통행은 비과세지만 도로도 3번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 그리고 제방도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 제외. 과세한다는 뜻이네요. 그리고 양괄호 2번. 자, 쭉 읽어보면 공익상. 공익상이니까 부과하지 않는다. 군사. 아까 다 설명했어요. 통제보호구역. 38선이죠. 대성동 마을 다 지뢰밭 비과세다. 그러나 통제보호구역에 안 있더라도 전답, 과수원, 농지 및 대지는 제외한다. 과세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산림보호 목적이잖아요. 채종림, 시험림, 종자채취, 씨앗채취, 공익상 비과세. 그 다음 공원이 나오면 환경지구가 아니라 보존지구 비과세. 백두대간 다 이런 임야들은 공익상 사용하는 임야 비과세 안 해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임시건축물 1년 미만은 비과세다. 그러나 1년 미만이더라도 사치. 사치성 재산이 등장하면 제외한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비과세에서 제외니까 사치성은 비과세하면 안 되죠. 제외. 선박. 비상재구조용, 무료 도선용 다 공익상 비과세. 그리고 많이 출제되는 게 5번입니다. 철거. 그럼 철거되면 뭐를 비과세할까요? 건축물이 철거되는 거죠.
그러나 밑에 토지는 과세합니다. 자,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 철거됐다. 괄호 조심하죠? 주택은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밑에 대지는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건축물관. 그래서 그 부속 토지, 대지는 과세합니다. 자, 재산세가 비과세되면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준용해서 종부세도 비과세되네요. 자, 재산세 끝. 자, 그 다음 기타 지방세가 나왔죠?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 뭐가 있다? 지방교육세. 수없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해는 뭐다? 병독립세인데 납기가 같을 때는 나란히 고지하는 거니까 병기세. 이거는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부가세네요. 여기까지.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소방분, 그 다음 시설분, 그 다음 자원분. 우리가 출제되는 것은 부동산과 관련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다. 이거는 재산세와 함께 무슨 징수하는 거예요? 납기가 같을 때 나란히 적어 보통징수. 시설분이나 자원분은 수수로 알아서 신고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이거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 자원을 채수하는 자는 스스로 알아서 신고납부. 소방분은 재산세와 함께 나란히 적어 보통징수하는 세금이네요. 그래서 소방분 위주로 공부하면 돼요. 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역자원시설세는 1번 지방세,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하니까 목적세. 그리고 과세권자는 특광도세. 자치시와 자치도는 모든 세금의 주인이고 세율구조는 비노. 자, 나왔네. 4번 재산세의 고지서에 병기하는 조세. 병기세죠. 그리고 재산세와 똑같이 뭐다?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죠. 소액징수 면제. 그리고 6번 두 녀석은 뭐다?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합니다. 그러나 소방분은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예요. 보통징수. 그럼 과세 대상은 세 가지로 특정 자원분. 그 다음 오른쪽 특정 시설분. 오른쪽 출제되는 것은 3번입니다. 별 딱 붙이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그래서 소방시설로 인해서 이익을 받는 자는 재산세와 함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불 날 때 불 끄는 세금이죠. 건축물 및 선박을 대상으로 합니다. 건물에 불 나면 소방차가 오고 선박에 불이 나면 소방선이 오겠죠. 자, 납세무자다. 그럼 1번만 알면 돼요. 건축물 또는 선박 소유자, 토지 소유자면 틀려요. 토지는 불났다 이런 용어를 안 쓴다고요. 그 다음 5번 소방분. 자, 소방분은 과세 표준은 정부가 결정한 시가표준액. 그 세율은 뭐다? 비례세율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고 그냥 외울 필요 없어. 비누로 되어 있다. 그리고 1번, 2번은 뭐다? 화재 위험이 있는 건축물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무겁게 중과합니다. 저유장, 주유소 등은
화재 위험이 있는 건축물이니까 표준세율의 몇 배? 2배. 극장, 4층 이상 뭐 이런 거 2배. 그러나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은 불날 위험이 1번보다 더 크죠? 이런 데 불나면 사람이 무지하게 사망하잖아요. 이럴 때는 3배. 그래서 화재 위험이 있는 건축물은 주유소는 2배, 시장, 백화점은 3배로 올라가고, 그리고 재산세와 똑같이 50%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 발전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자, 소방분 재산세 규정을 준용합니다. 6월 1일. 그 다음 병기 고지한다. 같을 때는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소방분 지역자본세율세 부가징수위원회 개정법 4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소방분 지역자본세율세는 재산세 규정 중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납기 똑같죠? 징수방법, 세부담 규정의 규정, 그리고 분할납부를 준용하여 보통징수다. 뭐가 개정됐다? 분할납부. 재산세도 얼마? 250초가 되면 납기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죠? 그럼 이 규정은 소방분 지역자본세율세도 올해부터는 뭐다?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 지방교육세도 20%만큼 분할납부할 수 있고, 소방분 지역자본세율세도 올해부터는 뭐다?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제일 밑에 개정법이에요. 그래서 소방분 지역자본세율세는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면 뭐가 있다? 지방교육세. 1번 지방자치단체 교육권리로만 사용하는 뭐다? 부가세죠? 그리고 특징, 목적세며 부가세다. 누가 걷어간다? 힘센 자. 지역자본세율세도 특광도, 소방분 지역자본세도 특광도, 세율은 표준세율밖에 없고, 자, 이거 납부 방법은 본세 따라다니죠? 그럼 취득세 등과 같이 갈 때는 가치신고납부, 재산세의 20% 가치 보통징수. 그래서 본세에 따라 신고납부 및 보통징수로 나눠진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3번 별 하나. 그럼 지방교육세 20%는 어떨 때부터? 취득세의 20%, 등록면허세의 20%, 재산세의 20%가 붙죠? 그러나 종부세나 양도세는 안 붙어요. 그 세녀석 등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20%를 함께 납부해야 됩니다. 자, 취득세 나왔다. 자, 옛날에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죠. 표준세율에서 2%를 뺀, 기억나야 될 2%, 기억나야 될 텐데요. 20%가 지방교육세다. 2% 뺀.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납부세액의 20%입니다. 재산세도 납부세액의 20%. 중요한 거는 취득세예요. 지방교육세 20%는 막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취득세 2%에 2%죠? 표준세율에서 2%를 뺀. 합판하면 안 돼요. 자, 표준세율은 역시 50% 가감할 수 있고, 가산세. 자, 우리가 신고하죠?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를 같이 신고를 하잖아. 그럼 신고를 안 해. 그럼 가산세는 세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붙여. 근데 납부까지 안 하죠? 그러면 납부지연 가산세는 적용합니다. 가산세 적용 여부. 신고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세금이 있는, 그러나 납부는 하루하루 따지죠. 1일 0.02로 개정됐어요. 5월 16일 날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세와 똑같이 됐다. 납부 지연가산세는 하루 0.022로 수정해서요. 지방세와 똑같이 됐다고요. 2호가 아니라 22. 자, 개정안이 통과됐네요. 2호로 수정해 주시고. 자, 그 다음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뭐다? 독립세야. 따로따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라고요. 독립세입니다. 독립세. 지방교육세.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양도소득세의 10% 별도로 신고 납부하죠. 종합소득세에 별도로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가세가 아니라 별도로 10% 납부하는 독립세다. 그럼 지방소득세는 독립세, 그리고 과세권자는 특광시군. 진짜 나왔을 때는 이게 나와. 과세권자. 양다리 걸쳐 있어요. 이렇게 지방교육세와 지역자본시설세는 특광도세. 지방소득세는 소득은 특광에도 생겨야 되고 시군에도 생겨야 경제활동을 이어가죠.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특광, 도세하면 안 돼요. 양다리 걸쳐 있다. 특광, 시군세. 항상 자치시와 도는 모든 지방세의 주인. 그리고 역시 지방소득세도 얼마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2,000원 미만.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개인 지방소득세가 있고 법인 지방소득세가 있죠. 법인은 출제 제외. 그래서 지방소득세 하면 개인이다. 그럼 이거는 별도로 10%를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납세 의무자.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몇 프로? 10%. 그 다음 3번.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면 당연히 뭐다? 지방소득세도 과세되지 않고. 4번. 과세표준과세율. 개인 지방소득세 나왔죠? 또는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몇 프로? 10%. 10%를 별도로 신고 납부합니다. 10%. 자, 5번.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의 10%는 지방소득세로 별도로 납부하는데 언제까지 납부하는다?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해당 신고기간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예정신고는 말일부터 2개월 이내죠. 그건 본세고 여기에서 2개월을 더한 날까지. 그래서 예정신고는 말일부터 2개월, 여기에서 2개월을 더 주는 거죠. 신고하라고. 그럼 확정신고는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신고하는 거죠. 여기다 더하기 2개월 신고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다? 지방소득세는 개인 지방소득세로서 뭐다? 소득세의 10%, 법인세의 10%인데 법인세는 출제가 아니다. 10%를 별도로 신고 납부한다. 출제가 된다면 과세권자는 소득은 양다리 걸쳐 있어요. 특광도세 땡, 시군구세 땡, 특광시군세고 지역자본시설세와 뭐다? 지역자본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특광도세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한 장짜리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장짜리로 마무리 지을게요. 자, 1점. 자, 요약집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1조 재산세. 이게 돼야 세법 이론 정리가 끝나요. 1조 꼭대기 재산세는 시군구세다. 누가 걷어간다. 소재지 시군구. 단 서울은 구청장과 특별시장이 공동과세하는 서울은 특별시세 구세다. 서울만 공동과세합니다. 그리고 과세 대상은 5가지다. 토, 건주, 선왕. 그럼 토지는 사실상 토지로서 여러 개를 소유했을 때는 합산하는 것은 2가지밖에 없어요. 주택은 토지 건물을 통합 합산하죠. 그래서 주거용 건물도 주택이고 고급 주택도 주택이고 별장도 주택 구분 안 합니다. 합산, 통합. 그리고 여러 개를 소유했을 때는 다 개별 합산하는 것은 1번밖에 없다. 그리고 납세 의무자 6월 1일 현재 사실상 신고를 안 하면 공부상 주된 상속자도 있고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사용자. 그 다음 국가 등 엔드 연부 엔드 무상은 3가지가 동시 충족되면 매수계약자 도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위탁자가 있고 공유재산은 무조건 지분권자. 그래서 6월 1일까지는 1년치 매수자가 내고 6월 1일부터는 양도인이 낸다. 그 다음 과세표준. 물세, 합산하는 거는 2가지밖에 없어요. 인세. 그래서 과세 기준을 현재 토지건축물 주택은 시가표준액에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70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재산세는 사실상 가액이나 장부가액이나 신고가액을 못 쓰죠. 시가표준의 기준이다. 그리고 선박항공기는 낮게 발표하니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안 쓴다. 그 다음 표준세율.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50%를 적용하되 적을 때 있네요.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적어놓고요.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5년간 적용한다. 그러면 틀려. 그래서 세율 구조는 비누. 그래서 주택은 4단계, 토지는 3단계입니다. 0.1에서 0.4, 4단계. 단 공시가격이 9억 이하. 공시가격이 9억 이하입니다. 6억 이하면 큰일 나요. 공시가격이 9억 이하. 그래서 1주택이죠? 1주택이다. 딱 머릿속에 공시가격이 얼마? 9억 이하는 0.05를 인하시켰죠? 그래서 0.35까지. 그리고 별장만 4%. 모든 주택은 초과 누진이에요. 별장만 4%. 별장과 고급주택 4% 하면 큰일 나. 그 다음 건축물은 0이요. 주거지역 안의 공장 건축물은 0이호의 2배, 0.5. 그리고 세부담 상한 토지 건축물이나 법인은 무조건 150%. 그러나 개인주택은 105, 110, 130. 숫자 기억해야죠. 3억 이하, 3억 초과 6억 원 이하, 6억 초과는 130. 주택은 150이 없네요. 그리고 밑에 토지분, 농지, 목장, 용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을 때는 계록에 있으면 불립니다. 계록 이외는 주상공은 종합합산. 그리고 공장 용지가 별도로 가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3가지가 충족돼야 된다. C, 주상로, and 기준 면적 이내는 별도 합산.
기준 면적 이내가 빠졌네요. C and 주상 no. 기준 면적 이내라면 별도 합산. 별도 합산. 그리고 무허가 토지. 무허가 토지는 무조건 뭘로 간다? 종합 합산. 그리고 비과세 포인트. 국가 등은 비과세. 근데 개인 재산을 국가 등이 유료로 사용하면 과세입니다. 임시건축물 1년 미만 비과세. 그러나 사치가 되면 무조건 과세. 그리고 통제보호구역 비과세. 그 다음 철거할 때는 건축물이 비과세죠. 대지는 과세합니다. 그리고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왼쪽 제목이죠. 소액 징수면제 제도가 있고, 그리고 재산세는 물납, 천초과할 때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만, 그리고 물납은 천초과예요. 천초과 옆에 왼쪽이 제목이 있어요. 천초과. 그러나 분할납부는 250초과 2개월.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분할납부는 250 양도세는 1000초과. 분납기간은 2개월, 6개월이 종부세입니다. 2개월. 그 다음 성립과 확정식이죠. 그래서 6월 1일 날 성립하고 지자체만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그러나 종부세는 선택하면 확정되죠. 그리고 양도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and 신고할 때 확정된다. 성립 확정 시기. 근데 재산세의 사주가 뭐예요? 사업소분 주민세는 6하나가나 7하나입니다. 7하나.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2페이지. 자, 재산세. 자, 재산세는 보통징수입니다. 토지는 9월. 건축물이나 선박항공에는 7월. 주택은 2분의 1. 단 얼마 이하? 20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 7월. 그 다음 고지서는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날라온다. 5일 납기 개시. 그리고 토지는 원래 석장인데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한 장. 그리고 연체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금. 절대로 재산세는 가산세가 없어요.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3% 깔고 가죠. 언젠가는 납부합니다. 납부할 때까지는 중과산금 월월 계산이죠. 0.75.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얼마 미만은 적용하지 않는다? 30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교육세 20%는 부가세입니다.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는 병기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쭉 해봤네요. 좌우간 여러분들 힘내시고, 자, 날씨가 계속 더워지고 있네요. 체력 관리 잘 하시고, 좌우지간 최선을 다하신 분들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이팅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